한때 우리나라 갑상선 암 발병률은 세계 최고였는데요. 과다 진단과 과잉 진료 때문이라고 밝혀지긴 했지만요. 유전자 변이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인에게 갑상선 질환은 유별난 질환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의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갑상샘이 우리 몸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네. 하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 정장에 넥타이를 맨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네, 뭐 지배인이시겠죠? 지배인이죠. 네네네. 예, 갑상샘은 우리 목젖 아래에 나비 넥타이처럼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갑상샘의 역할을 지배인, 기업으로 치면은 운영부장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인체의 공장은 영양분을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이 갑상샘 운영부장이 하는 일은 언제 이 연료를 얼만큼 써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운영부장이 손이 커서 이 연료를 마구 쓰게 되면은 공장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그러고요. 운영부장이 거꾸로 손이 너무 짜서 연료가 없으니까 조금씩 구두쇠처럼 쓰게 된다면 공장이 느릿느릿 돌아가가지고 몸이 축 처지게 됩니다. 이게 갑상샘 기능 저하증입니다. 아,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몸속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운영부장이 갑상샘이 짠돌이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네. 이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체온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관리 역할을 하는데요. 운영부장이 너무 쫀쫀하게 구두쇠 역할을 하면은 공장이 잘 안 돌아가겠죠. 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또 온몸이 나른해져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무게가 늘고 관절 부위가 붓고 또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면서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체놀이 한다고 그러죠. 네네네. 그렇죠. 몸이 쭉 늘어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제 그런 증상이 되는데요. 이게 어디 딱히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여성들이 겪는 갱년기 증상과 비슷해서 무시하기 쉬운데 이것도 제때 치료하지 않고 좀 오래 가게 되면 심하면 혼수 상태가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상선 암 질환이 많기로 예, 그렇죠. 유명했었잖아요. 현재 진료 환자 현황을 좀 살펴주신다면요? 예,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은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3년에 40만 명 수준에서 2017년에 49만 명으로 5년 동안에 8만 명,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은 20%나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 막대가 남성이고 검은 막대가 여성인데 검은 막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리고 발생하는 것도 보면은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 한참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 좀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좀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이미 짐작하셨겠지만은 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성인 남성보다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로 치면 30대에서 그 차이가 심한데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 스테문 형무소에서 죽은 사인은 물론 이제 구타와 영양실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직접적인 사인은 구타와 영양실조에 따른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밝혀졌고요. 또 2017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온 힐러리 클린턴도 선거 전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클린턴의 주치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기 때문에 이건 모든 60대 여성들이 쉽게 앓는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여성에게 유독 많은 이유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임신 중인 여성에게 발병하는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많은 거 아니냐는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이잖아요. 이 네. 모나리자 속의 그 모나리자가 신비한 분위기가 갑상선 질환 때문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을 보고 그 모델이 이제 무슨 질병을 네. 앓았는가 이 추정하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모나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를 보면은 피부색이 좀 누렇고 네. 오른손이 좀 부은 상태로 보이는데 이걸로 네. 보면은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를 앓았다고 하고요. 또 눈꺼풀이 좀 살짝 부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산이 쌓인 지방종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인 앙금 황색종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병원에서 한 연구진이 모나리자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머리카락이 가늘고 좀 거칠고요. 네. 피부가 좀 누렇고 손과 목이 부어 있다. 이런 증상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16세기의 이탈리아의 식단을 보면은 요오드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림이 좀 피부가 누렇게 나타나는 게 네. 많고요. 당시에 모나리자의 모델이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모델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갑상선염을 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질병의 증세가 복합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가 생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 여성에게도 좀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해서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평소 이제 본인의 목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갑상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건강 검진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